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이사벨라 씨는 최근 모국으로부터 크나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당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죠. 35년간 자랐던 스웨덴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이사벨라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스웨덴 언론에 보도된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38세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북유럽 국가는 세계 제1의 복지국가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모국의 복지에 대해 자랑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스웨덴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최근 엄청난 배신감에 몸을 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안정적으로 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한국 덕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경험하기 힘든 이 나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필요할 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스톡홀름에 살던 저희 가족은 최근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롤렌시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북유럽에서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오로라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북유럽의 많은 가족들이 가족여행으로 북쪽 도시로의 오로라 여행을 갑니다. 그런 여행 상품도 정말 많아요. 각자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 미루고 취소하고를 여러 번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자 하면서 설레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려한 여행 계획이 가는 길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롤렌세는 스톡홀름으로부터 73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차로 약 9시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가는 만큼 준비를 많이 했지만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 차선에 달리던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고 트럭에 실려있던 짐들이 우리 차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피하려고 재빨리 핸들을 돌렸지만 너무 급회전을 한 나머지 우리 차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다행히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면했고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모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또 미뤄지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앞이 흐릿하게 보인다며 머리도 어지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어머니의 연세가 있으시기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경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셨고 친척들 모두가 눈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희미하게 보이신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전문병원을 갔습니다. 전문병원은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보았는데 진료가 너무 성의 없이 5분 만에 끝날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참으려 해도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병원의 설명으론 또 추가 검사를 해야 하고 그 검사조차 2주 뒤가 가장 빠른 일정이며 그 결과로 수술을 해야 할지 약물 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눈에 충격이 있거나 신경의 문제는 그것을 치료하기까지 많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 그것도 내 어머니의 치료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안과 진료일이 다가올 쯤에는 심지어 식사할 때 숟가락조차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겨우 날짜가 되어 병원에 갔지만 또 진료는 5분도 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약물 치료와 접시안경이라는 특수안경을 써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력검사 결과는 3일 뒤에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20일가량을 어머님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력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 또 최소 3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어요. 최소입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는 거였어요. 그 특수안경이라는 게 취급하는 지점이 있고 없기도 해서 취급점을 찾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렌즈로 안경을 만드는 것까지 완료 시점을 짐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고 주변 나라들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미리 알아보지 못했을까?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이나마 빨리 접했다면 거의 한 달 동안 애태우며 고생했던 기간을 일주일, 아니 3일이면 다 끝마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해결책은 제가 나가는 골프 모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골프 연습장에는 어르신들이 안경과 렌즈를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정보나 시력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시력 검사를 받은 뒤에 안경을 맞추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떤 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시력 검사부터 1시간 정도면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흘려듣고 시력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을 방문했죠.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약물 치료로 처방해준 안약을 주기적으로 넣으니 어머니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버린 시력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의 글씨는 물론 간판 글씨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다시 안과를 방문해 안경 제작을 독촉하였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회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 안경에 관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고심 끝에 속는 셈 치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이고 과장된 이야기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일단 몇 날 며칠 꼼짝없이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행하는 셈 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만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은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일단 저희는 안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안과는 대부분 안과병원과 안경점이 한 곳에 같이 있거나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에 병원에서 안경점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시력 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와도 장소를 헷갈리는 위험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 도착 5분 만에 깨달았죠. 안과병원 데스크에서 어머니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검사 날짜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 외국인이라 배려해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증만 가득 안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눈에 처음 보는 기계를 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서 순간 유럽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뒤 끝이 났다며 기계에서 종이를 한 장 뽑아주는데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현재 어머니의 시력은 어떻고 망막의 상태는 어떻다 등등을 설명해 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진료실에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죠. 병원 입구부터 진료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1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스웨덴에선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를 진료했던 의사는 어머니 나이대에 올 수 있는 시력 저하와 후유증이 겹쳐 순식간에 시력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많이 무서웠고 걱정되셨겠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시력교 정술이나 특수 안경 등으로 보완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최근에는 렌즈 삽입 시술로도 가능하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시술 후 최소 2개월간은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과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마침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저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맞추는 데는 그래도 최소 3일 정도 걸리겠지라는 심정으로 안경 의뢰를 하고 마음 편히 한국의 서울을 구경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조차 제가 잘 모르고 한 착각이었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지를 받아들고 바로 옆에 있는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조명도 멋진 안경점은 사방이 거울이었고 어떤 안경을 쓰더라도 멋져 보일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안경테를 추천해 드릴까요? 하며 직원분은 너무도 친절하게 펼쳐진 안경들 속에서 제 이미지에 맞는 안경을 추천해 주시고 어머니는 은은한 로즈 골드색의 안경테를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쓰는 안경처럼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느낌의 검은 뿔테 안경이었어요. 안경테를 고르고 며칠에 오면 되냐는 저의 질문에 직원분은 껄껄껄 웃으시며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30분 뒤에 직접 써보며 조정해 주신다고 앉으라 했어요. 어리둥절하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는 가능한 것일까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왜 빨리 한국을 찾지 않았나 후회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안과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경점에 근무하는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까지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나라였죠. 한국 온 지 하루 만에 안경을 쓰고 몇 개월 만에 선명한 세상과 아들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내심 표현은 못하셨겠지만 갑자기 흐릿해진 눈 때문에 혹시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서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뒤 남은 일정을 모두 서울 구경하며 우리는 어머니 생신 때 병원에서만 있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으로 재미있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멋과 맛에 취해버리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스웨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눈을 감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암흑과도 같은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한국을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늦게나마 어머니께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려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스웨덴에서 우리 가족이 보지 못했던 오로라를 다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말고 여행사를 통해 투어로 좀 더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선명한 세상을 마음껏 보러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저희 사연을 접한 많은 분들도 한국에 갈 기회가 되신다면 미리 검진이나 안경 맞춤을 권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